바이오의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업으로서 바이오칩 학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슬라이드를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올가노너 칩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제품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품화 이후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도움들이 좀 필요한지 니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김영태 교수님께서 워낙에 마지막 질문에서 니즈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말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 목차가 되겠고요. 앞서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앞에 김영태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포인트를 하나만 더 드리자고 하면 마이크로플루이딕 올가노너 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3D 컬처를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피지올로지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인체에 대한 모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플루이딕 올가노너 칩으로서 그 개선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많이들 나와 있는 올가노너 칩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직 자체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파랑키발 티슈 오너 칩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제 발표하셨던 그 이태재 박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블럭 형태로 생각을 해서 단면으로서의 그 올간 투 올간 인터랙션을 나타낼 수 있는 티슈 인터페이스 오너 칩 형태, 에뮬레이트에서도 많이 나타내고 있는 형태이고요. 올간 오너 칩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게 손바닥만한 곳에 전체의 인체를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냈다라는 의미에서 바디 오너 칩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디 오너 칩은 약간 먼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제품화가 되어 있느냐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 외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현재 스타트업으로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이제 찝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팀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직접 이제 기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는 인터페이스 오너 칩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학교 성종환 교수님 연구팀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인터페이스 오너 칩의 형태를 가지고 3D 휴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제품화를 했는데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화가 된 걸 가지고서 어떻게 상용화를 할 건지를 저희 제품을 통해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D 휴칩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에 3D 모델을 만들었을 때 혈류의 흐름을 제대로 모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통해서 그래비티 플로우 머신과 함께 연동을 시켜서 저희가 그 채널로서의 혈관 흐름을 좀 모사를 해놨고요. 가운데 챔버를 통해서 3D 디멘셔널 몰포로지를 그대로 모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인터페이스 멤브레인을 통해서 위쪽과 아래쪽 사이에 장기간의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각각이 두 가지 제품으로 일단 제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킨 쪽이고 스킨의 진피와 표피가 제대로 분화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게 장과 간을 모사한 칩입니다. 위쪽에 장 그리고 아래쪽에 간 세포를 담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스킨칩의 경우에는 위쪽 챔버에 진피와 표피를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통해서 그 표피의 각질층까지도 분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스킨을 가지고 추가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킨 자체의 모습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혈관 내피세포와 면역세포를 함께 배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혈관 내피세포를 통해서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것까지도 나타날 수 있도록 모사를 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측면에 모노레이어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평면으로 보시면 각각의 베리어가 제대로 형성됐다는 것을 CD31 마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분화가 완료된 면역세포의 경우에는 혈관 내피세포를 통해서 UV 조사 시에 이렇게 진피층에 몰려있는 것을 H&E 스테이닝이나 이뮤노 스테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이렇게 나타난 기능성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접목을 했을 때 스킨의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화장품 원료를 접목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인증 제도 안에서 이것들이 합당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요. 최근 2018년, 19년 사이에 국내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한 실험에서 확인이 된 원료의 경우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체법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OECD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토대로 가지고 온 사례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이 일단 약물을 처음 투여를 했을 때 그 피부 안으로 어디까지 침투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도를 가장 먼저 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던 벤조일 게시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레퍼런스로 많이 나와 있는 약물이었고, 이것이 실제 인체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흡사하게 모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것들이 톡시시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제 보통은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인비보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도 많이 검색이 쉽게 되어지는 이제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발진이 많이 되고 가려움증이 심한지 아니면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스코어로 0에서부터 4까지 나타낸 스코어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를 기준으로 저희가 바이어빌리티, 셀 바이어빌리티 형태로 50%, 그리고 인비보 스코어로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던 C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가지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는 그 정확도라든지 정밀성이 충분히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을 실시를 하게 되면 인증제도에서 충분히 그 테스트가 인정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그 식약처 내에서도 이 두 가지는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성까지만 보게 된다면 실제로 그 3D 모델이라든지 올가노너 칩이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독성 이외에도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앞서 확인했던 이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지 회복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뮨 리스폰스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상담했을 때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노화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연구는 하려고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그 결과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해서 스킨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확인되어진,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과 간이 있는 인테스티널 리버 시스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챔버, 이것 역시 중앙에 있는 챔버에서 세포를 다 배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중앙 챔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장만 키울 수 있도록 장에 해당하는 채널만 연결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간에 해당하는 채널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배양액을 약간은 구분을 해서 배양을 하실 수 있고, 또 중간에 있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장과 간에 있는 물질이 인터랙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각각의 뭐 티어라든지 트랜스포터, 뭐 흡수도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그 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효소라든지 간에서의 대사 효소까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있어서 장에서부터 간을 왜 연결을 시켜놨을까? 저희가 많이 경구투여를 하게 되면 경구투여 이후에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에서의 작용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 간에서의 독성이라든지 간에 쌓여서 손상된 모델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굳이 2D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인비보 테스트하고 비교하거나 2D 상태에서의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장과 간을 함께 두기는 조금 기존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칩을 이용하게 된다면 장에서 간으로 넘어가는 그 흡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표현이 돼서 지방산이 쌓이는 부분도 제대로 묘사가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료 소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충분히 인비보 테스트하고의 코릴레이션이 확인이 됐습니다. 많이들은 인체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인비보랑의 비교 데이터만 가지고 괜찮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자체 내에서의 클리니컬 테스트라고 해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제약회사나 이런 쪽에 컨택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당사에서 하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이 제품의 이 소재에 대해서는 클리니컬 테스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케이스가 좋아서 클리니컬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요것도 그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컨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과 간에 대해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향후에 인증받아서 그거를 드럭 스크리닝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빠진 거 하나가 바로 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의 배설까지도 모사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인비보 테스트를 통해서 많이 했던 PK/PD를 칩에서도 모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은 산자부의 이제 펀딩을 받아서 공동 연구 중에 있는 과제입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 간, 신장이 하나의 칩에서 모사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고, 아래쪽에는 현재 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아래쪽에 표현을 해놨고요. 그렇게 해서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대사가 돼서 다시 혈관으로 넘어온 것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형태를 각각의 시간별 농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P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을 공배양을 했을 때 칩에서 충분히 셀 바이빌리티가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고요. 각각의 마커들에 대해서도 프롤리퍼레이션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ADME가 제대로 모사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장에서는 물질이 제대로 투과가 되고 그게 바솔레트리알 부분에서 저희가 혈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양이 잘 넘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리버 쪽에서랑 키드니 쪽에서도 시간별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메타볼리트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금 더 축적이 돼서 이것들이 그 시간별로 실제 메타볼리트가 배설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리지널 드럭이 배설이 되는지, 혹시 이것들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파이널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커머셜한 프라이머리 셀이나 아니면 셀라인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시도록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조금 표준화된 방법을
확립을 하게 된다면 현장에 있는 환자 특이적인 샘플, 환자의 세포를 받아서 그걸로 드럭 스크리닝을 통해서 환자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내보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기관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논문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작업으로만, 왜냐하면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만 만들어서 저희가 제품화를 했습니다. 제품화를 해서 그 제품화를 한 기업에서 시장성을 아직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수요계층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구조를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그거에 맞는 세포를 다시 한번 트라이얼을 해서 그 옵티마이제이션한 프로토콜을 전달을 드린다든지, 앞서 김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뮬레이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겪고 있는데요. 상담을 계속 통해서 기술진들이 계속해서 출장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으면 관련된 교수님들께 또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지 계속해서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 연구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솔직히 시장성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형태로밖에 갈 수가 없고요. 결국에 기업에서 요구하고 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수요 기업을 컨택을 해서 드럭 스크리닝을 대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쪽밖에 컨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증제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해서 식약처나 이런 쪽에서 전체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인증제도 안에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법안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입증이 돼서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양산화가 되고 이 양산화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준화 방법을 확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네. 한 장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 이제 협동 공동기관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같이 계속해서 공동개발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면 제 이메일 주소 보시고서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수정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차장으로 승진하신 거 모르고 과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네요. 처음에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홀에서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 맨 끝에 분 손을 드신 건 아닌 거? 네, 그러면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그 앞에 부분에 피부칩에서 네. 지금은 일단 피부세포 진피층하고 혈관까지 넣으셨는데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톡시시티다, 뭐 가려움증이다, 혹은 통증이다 그러면 결국에 말초신경계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런 말초신경계까지 집적시키는 것도 좀 장기적인 로드맵 상에 갖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톡시시티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테스트만을 인증제도에서는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구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과 동시에 그 인증 쪽에서도 그 부분까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말초신경계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세포들을 같이 접목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홀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기 때문에 네, 김수정 박사님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세션의 마지막